네, 오늘은 이제 그 주제가 BSD-2000. 그러니까 온열 치료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크게 들어와 있는 게 이제 BSD-2000, 그다음에 셀시우스 알바, 곤 4000, 그리고 이제 온코서미아 이런 것들이 있고 국산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치료라는 거는 이제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너무 저희 병원이 오랫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았고 오늘은 이제 BSD-2000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달에는 이제 셀시우스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옛날에 비해서 지금 암들 자체가 보게 되면은 그 남자암 같은 경우는 위암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폐암, 대장암 순위 반면 여자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갑상선암이 최근에 줄었어요. 한참 갑상선암이 많다가 줄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수술도 옛날보다 덜 하는데 조금 그 캄해진 것 같아요. 추적 관찰하면서 이거 할까 말까 하는. 옛날에 너무 많이 수술한 방면에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갑자기 오른 게 뭐냐면 대장암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위암보다 오히려 대장암이 더 많대요. 그 왜 그런 게 하면은 위암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 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식생활에서 김치에서 소금량이 줄었어요. 옛날보다. 위암의 절대적인 거는 소금이랑 관여하거든요. 그리고 대장암이 늘어난 거는 결국은 서구식이에요. 기름기 있는 음식들 많이 섭취, 인스턴트 음식 많이 섭취하면서 대장암이 오히려 지금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점 중에 되는 건 폐암. 폐암은 항상 이렇게 남성 2위, 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5위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 폐암은 사망률의 1등이에요. 사실은 치료 방법에 처음 진단할 때 이미 수술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항암제만 가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치료의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암들은 뭐 비슷한 양상이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연령별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나는데 여자는 50대 초반까지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암 발생률이 더 많아요. 근데 50대 이 후반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남자가 그때부터는 기하급수로 늘고 여자도 주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오래 살면 살수록 암 발생률이 더 증가하는데 근데 남자가 훨씬 더 높다는 거. 그런 게 이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남자 암 발생률은 보면은 44세 이전에는 갑상선암이 1등이에요. 사실은 남자들이 갑상선암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여자보다는 적긴 해요. 그래도 이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갑상선암, 그리고 45세에서 69세 사이는 위암, 그리고 70세가 넘어가면 이제 폐암 발생이 증가하죠. 그 이유는 역시 담배라든지 이런 다른 매연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39세 이전에는 갑상선암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40에서 60세가 넘어가면은 68세에는 유방암, 그리고 69세가 넘어가면 대장암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이제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차이점들이 있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존율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5년 생존율 보면은 옛날보다 생존율은 정말 많이 늘었어요. 70.6%, 뭐 이때는 2012년부터 2016년 그전 10년도까지는 65% 이렇게 됐는데 대신 생존율은 늘어난 반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합병증이 늘어났어요. 옛날에 그 작년 12월 달에 그 유방암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유방암 환자의 치료 결과는 좋아졌는데 그 유방암 치료 후에 부작용이 더 증가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심장 독성이에요. 그 유방암 항암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5FU라든지 아드리아마이신, 이 빨간 약이라 보통 아드리아마이신이 심장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그 약을 맞는 사람들은 반드시 코엔자임 Q10을 2년 동안은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보면 그 맞으면서 항상 심장 독성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예방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코엔자임 Q10을 축적히 먹으면은 그거를 예방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손가락, 발가락, 뭐 신경병성 통증, 시스플라틴부터 젤로다부터 다양한 탁설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예방해 주는 건 두 가지. 그 글루타치온 주사하고 말 그대로 또 하나 이제 산소요법. 그 두 가지가 걔네들을 예방해 주는 거. 그래서 각각의 치료 결과는 좋아졌는데 오히려 후유증은 증가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병원 생활이라는 게 그게 잔잔한 병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게 이제 보고된 발표입니다. 그래서 치료도 잘 받고 부작용도 없애면서 결국은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대학병원에서 암 치료를 하면은 부작용 관리를 하는 병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암에 대한 이제 5년 생존율에 대한 종류별로 나와 있는데 국한되어 있는 거 아주 작은 거 1기 정도로 말하고 국소라고 하면 바로 옆에 침범한 2기라든지 그다음에 3기 인프절, 주인피절 그 3기 같은 경우 그다음에 원격전이 같은 경우는 4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들 보게 되면 대부분 1기나 2기, 3기 이 사이 보면은 대부분 좋아요, 예후가. 근데 전이가 되는 단계는 결국은 예후가 되게 나빠진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해주고 더 치료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보조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반드시 항암 치료 좋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힘들다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도 지금은 항암제만 하지 말고 않고 당장 보조요법들을 같이 많이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온열 치료예요. 그 작년에 이제 네덜란드 암센터 갔는데 이번에 2월달에 저희 부원장님이 가서 또 알바 기계 교육받고 왔는데 말 그대로 옛날에는 이것만 고집했는데 지금은 보조요법을 했을 때 더 치료 결과가 좋다는 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대신 우리는 암암리에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암의 특성은 옛날부터 똑같아요. 이 특성들 자체는. 근데 그거를 왜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알면서도 결국은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이제 가는 거. 도시에 공업단지 뭐 이런 데 보면은 결국 매연이라든지 안 좋은 공기 때문에 결국은 암 발생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병원들이 다 거기 있고 치료할 수 있는 환경들이 다 거기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는 건데요. 특징, 암세포는 말 그대로 열하고 산소에 약해요. 암세포의 시작은 그 산소가 없이 시작해요. 그래서 혐기성 대사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커지면서 산소를 먹으면서 우리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게 암이라고 발견하고 치료를 하는 거죠. 산소가 있는 종양은 항암하고 방사선에 효과가 좋아요. 근데 산소가 없는 이 핵, 가장 중간에 있는 애들은 항암하고 방사선 간의 효과가 떨어져요. 왜 그러냐? 산소가 없으니까 얘네가 가지를 못해서. 그럼 얘네를 건드려 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열하고 산소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치료법이 고주파 온열 치료고 그래서 나온 치료법이 고압산소 치료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건드려 주면은 항암 방사선 할 때 그럼 항암 방사선이 훨씬 더 잘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암세포는 면역력이 강할 때는 감소해요.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5,000개에서 10,000개의 암세포가 계속 발생했다 없어졌다 합니다. 근데 면역력이 약하게 되면은 이 암세포들이 그 면역력에 의해서 죽지 않고 남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1개, 2개 쌓이다 보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암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암이라는 거는 단순간에 생긴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생긴 애들이 우리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면역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은 먼저 암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을 막아줘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생기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산소하고 체온을 올리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치료를 그거를 병행해 주는 거죠. 이거는 82년도에 이미 나왔던 연구 결과예요. 온열 치료의 효과. 이 그 유방암 세포에 대해서 열이 많으면 높을수록 암세포를 더 잘 죽인다는 거를 이제 보여준 자료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온열 치료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암세포의 특징적으로 열을 40에서 42도까지 올려서 이제 암세포를 괴사하는 거예요. 정상세포는 44도씨에서 죽고 암세포는 42도씨에서 죽어요. 근데 그러면 꼭 42도씨까지 올려야 되냐? 꼭 그렇진 않아요. 40도씨부터 이미 암세포는 손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드려주고 딱딱한 게 연해지기만 하더라도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다른 치료도 면역세포들이 가서 죽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처음 들어온 게 온코서미아예요. 온코서미아에서는 뭐 보통 한 군데서 때리는 거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 보급돼 있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처음으로 들어와서 효과에 있어서 이제 쓰고 있고 그 다음이 들어오는 게 이제 셀시우스 양쪽. 그래서 열을 전도하면 밑에서 받아 쳐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얘네는 이제 캐퍼시티 타입으로 전류, 그 전압에 의해서 압에 의해서 이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온 게 뭐냐면은 BST 2000. 원래 외국에서는 BST 500, BST 2000 미국이고 알바온 4000하고 알바 4D는 요거는 유럽계에 돼요. 얘네는 라디에이티브 타입으로 해서 여러 군데에서 열을 그 주파를 줘서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열을 올려주는 거예요. 얘네하고 얘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얘네는 체온을 잴 수가 있다는 거. 거기에 적절한 온도가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얘네들은 그런 게 이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효과가 없거나 그러진 않아요. 얘네도 효과가 좋은데 좀 더 정밀하다고 보면은 라디에이티브 타복이 좀 더 정밀하다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보는 기준인데 이게 로컬 국소적으로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열을 전도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인베이시브라고 해갖고 직접 종양에 열을 가하는 방법이에요. 이 인트라루미나가도 여기 식도에 종양이 있다. 그러면 아예 그 내시경적인 방법으로 식도까지 가서 거기다가 열을 줘서 죽이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고주파 100도 뭐 200도 오열을 해서 죽이는 방법들 있잖아요. 간암에서. 그런 것들이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이제 병원에서 저희 같은 병원에서 주로 하는 거는 바로 이 외부에서 주파 열이라든지 압을 통해서 열을 전도해서 주는 건데 두 가지 타입이에요. 라디에이티브하고 캐패시티 타입. 말 그대로 라디에이티브는 국소적 여기 부에다 열을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제시하는 거고 이 캐패시티 압은 여기서 이제 그 압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부위에 이제 열을 전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결국은 열이 암세포에 가면은 결국은 암세포를 건드려 주기 때문에 그 암세포를 죽이든지 얘네들의 진행 과정을 그 느리게 해주는 효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되면 암세포를 만져보면 아시는 것처럼 딱딱해요. 돌덩이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얘네를 어떻게 만질 수도 없게 꽉 딱딱하게 돼 있고 그런 거를 열을 통해서 얘네를 깨부시는 거죠. 깨부셨을 때 분열이 됐을 때 다른 면역세포라든지 항암이나 이런 것들이 가는 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 열을 가하게 되면 이 대표적으로 이런 데다 열을 가하게 되면 종양 부위가 연해져요. 그게. 그렇게 돼서 얘네들의 이제 단백질의 변성을 줌으로 인해서 종양세포가 이제 분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암세포 내에 있는 ATP를 소실을 유도시켜요. ATP가 뭐냐? 바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소실을 시켜서 세포질 내 단백질 축적을 통해서 얘네들이 균형을 유발시켜서 결국은 암세포의 괴사를 유발시키는 게 온열 치료의 효과죠. 그리고 보통 그래서 항암제하고 온열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은 결국은 항암제만 줬을 때보다 온열 치료만 줬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게 연구 논문으로서 이미 나와 있다는 거. 방사선 치료도 똑같아요. 방사선 치료를 병행했을 때가 결국은 방사선 치료만 하나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외국에서 이제 그동안 2008년도에 나온 그 온열 학회제 나오는데 모든 전 암에 대해서 사실은 그 온열 치료를 병행했을 때가 병행하지 않을 때보다 결과가 다 좋다는 것을 보여준 자료예요. 차이는 있을지만 모르지만은 그래도 안 할 때보다 할 때는 다 무조건 다 좋다는 게 모든 암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상세포. 정상세포는 세포 분열 촉진을 통해서 얘네들이 커져요. 근데 암세포 같은 경우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노화가 오는데 암세포 같은 경우는 온코진이라는 이제 암세포 인자거든요. 세포 그 분열 촉진 신호를 통해서 얘네들은 이제 계속 커지는 거고 노화 신호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포에는. 그런데 뭐냐면은 이 히스토프로테인 70 때문에 얘네들이 노화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서 계속 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얘네를 차단해 주면은 노화 신호로 인해서 얘네 분열되는 거를 일부 막아서 결국은 노화를 해서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퀘르세틴 이 양파 껍질에 있는 그게 왜 항암 효과를 나타내냐? 바로 이런 효과들 때문에 항암 효과를 나타내. 그래서 대표적인 뭐 우리가 보통 면역 물질, 항암 물질 중에 하나가 마늘, 양파가 들어가는 게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요. 바로 암세포가 여기에 있어요. 암세포 내에 있는 바로 젖산. 그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분 내에서 젖산 형태로 축적이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중 되면은 안 먹어요. 그러면 암세포도 영양분이 안 가니까 죽을 거라 생각했지만은 이 젖산으로 축적된 거를 암세포는 마지막에는 간으로 보내서 다시 당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걔네가 또 가져가서 환자분들이 안 먹어도 암들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의 사망 원인의 50%가 뭐냐? 굶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나빠지는 건 뭐냐? 체중이 빠지면서 나빠져요. 그래서 지금은 항암 치료 받고 결과가 안 좋아도 체중이 늘어나는 사람이 지금은 항암 치료 받아서 결과가 좋아도 체중이 빠지는 사람보다 나중 되면은 오히려 더 예후가 좋다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 바로 체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열 치료를 하면 예량도 있고 얘네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암세포 쪽으로 증가하게 되면 이거를 차단해 주기 위해서 퀘르세틴이 들어가서 차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온열 치료할 때 그냥 온열만 하는 것보다는 이 퀘르세틴, 아까 얘기했던 셀시우스 이거를 같이 병행할 때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미 벌써 이제 그 언제야? 84년도에 캔서지 외국 국제 암 학회지에 이제 그 퀘르세틴하고 바로 이제 온열 치료를 병행했을 때 결과가 좋다는 게 이제 연구지로 나온 거예요. 미국에 있는 메모리얼 스왈링 캔서 센터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굉장히 큰 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퀘르세틴을 줬을 때가 안 줬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죽이는 걸 보여준 자료고요. 요거는 안 준 거, 이거는 준 거. 준 것도 보면은 더 많은 영양을 줬을 때가 덜 준 거보다 이제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언제야? 2001년도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뭐냐면은 온열 치료는 잠재적인 암 치료뿐만 아니라 방사선 치료 효과를 올려주고 내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그 히스타크로텐 70에 관련된 것 때문에 결국은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데 그때를 예방하기 위해서 퀘르세틴을 복용해 주면은 상승 효과를 보여준다 하는 거를 보여준 자료들입니다. 온열 치료의 부작용, 사람들이 많은 경우들이 이제 혹시 부작용 없냐 이러는데 부작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열을 가하기 때문에 피부에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여름철에 보면은 뜨거운 데 뜨면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부에 손상이 오지만 그거는 몇 주 쉬면은 일주일하든 2주만 쉬어버리면 대부분 다 좋아져요. 근데 방사선으로 손상된 조직들은 금방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어젠가 이제 왔던 그 환자분 같은 경우도 뭐 30년 전에 방사선 치료 받았던 분인데 작년부터 이게 피부 괴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 받은 사람들은 꼭 산소 치료를 최소한 한 20회 정도는 꼭 받아주는 게 좋아요. 그게 언제가 될더라도. 그런 게 이제 지금은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대학병원에서는 대부분 치료에만 관심을 갖지 이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사실은 좀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온다고 하면은 피부 손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얘기해주고 쉬고 뭐 산소 치료를 한다든지 뭐 피부 관리만 해주면 대부분 좋아지니까 꼭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방사선 치료 생기는 피부 손상은 달라요. 걔는 반드시 와서 산소 치료를 꼭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피부들이 이제 좋아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보면은 피부 슈퍼피셜이라고 피부에서 4cm 이내, 뭐 5cm 이내 작용하는 게 뭐냐면 알바, 지금 현재 유방암 치료로 나온 기계하고 미국에서는 이제 BST 500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두 기계가 이제 그런 피부에서 이렇게 가까운 쪽에 있는데 열 전도가 좋아서 효과를 보는 거고요. BST 2000은 뭐냐면은 바로 심부에 있는 주로 배 안쪽에 있는 열에다가 더 훨씬 더 정확하게 이제 갖추는 거고 유럽은 이제 알바 그 4D고요. 미국은 이제 BST 2000 이런 거 기계가 있습니다. 두 개 다 뭐 치료 효과들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되는 거는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열을 줘서 결국은 이제 몸속에서 열을 발생시켰으면서 이제 그 암을 공격해 준 거. 효과적으로 열 전도가 훨씬 더 레디에이티브 타입가 컨덕 캐패시티브 타입보다 더 좋다고 되어 있고요. 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무거워요. 그 캐패시티브 타입은 사실은 편해요. 위에다가 딱 놓고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배가 그러니까 너무 마른 사람들은 사실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무게 때문에 힘들어 갖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거 하고 나면 땀이 쫙 나요. 사실은. 그래서 땀 흘리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편하게 하는데 땀 흘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거 하고 나서 더 힘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확한 건 뭐냐면 열 전도가 포커싱이 돼요. 이 부위가 보면은 이제 여기 부위가 이제 종양이 주로 많다면 여기가 100, 75, 50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림을 저희가 사전에 그려요. 그래서 거기 부위에다가 정확하게 이제 열을 이제 그 속에 이제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점적이고. 저희가 이제 그 배웠던 데는 바로 이 그 CTCA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립암센터 같은 그런 병원에 가서 저희 방사선사하고 간호사 셋이서 이제 가서 배우고 왔습니다. 이분이 그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위에다가 이제 열을 정확하게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8개의 안테나를 통해서 열을 타겟을 딱 하면 그게 SLR 통해서 딱 열 전도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BST 2000이 좋은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뭐 대학병원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뭐 데이터도 없고 효과도 없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미 논문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미 벌써 많은 나라에서 미국 뭐 유럽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치료 효과가 없다 있나 그런 건 아니에요. 치료 효과는 다 있는데 왜 그러면 대학병원에서 안 하냐? 그건 말 그대로 아직 대학병원에 기계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차이인 거죠. 그렇다고 이게 방사선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냐? 그렇진 않아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보다는 효과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효과는 있어서 이 효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환자들의 생존 여명을 더 길게 하거든지 치료 결과를 좋게 한다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더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돼 있고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문제를 잡거나 그러면 그 선생님이 논문을 안 읽으신 거예요. 논문 읽었으면 분명히 그런 얘기 안 했고. 대표적인 암들, 어떤 암들이 PSD 2000이라든지 이게 효과가 있냐? 방광암이 효과가 좋아요. 이거 왜 그러냐? 방광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거기에 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그리고 방광은 또 국소 재발을 잘해요. 방광 내에서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온열 치료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많이 좋고, 항암을 할 때보다 보통 이제 BCG라고 하거든요. 그걸 하는 것보다 플러스에서 이거를 같이 병행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건 이미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방광암은 이게 자꾸 재발하면 나중에 방광을 인공방광으로 바꿔요. 그러면 사람이 되게 힘들어져요. 삶 자체가.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궁경부암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 부위에다가 방사선만 하는 것보다 방사선 플러스 이 온열 치료를 병행했을 때가 2배 이상 이제 효과가 나와 있고 이미 논문으로서도 벌써 이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궁경부암 그동안 뭐 4개의 임상 연구가 진행됐었고 그 중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방사선 치료만 한 경우 57%가 재발된 반면 이 두 가지를 병행했을 때 83%가 완치가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료 결과들이 좋죠. 그래서 반드시 그냥 기존 치료 플러스 이거를 꼭 병행해 주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암이나 육종, 이것도 직장암 같은 경우도 이것만 할 때보다는 플러스 했을 때가 더 결과가 좋다고 이제 연구 데이터로 나온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육종 같은 경우도 육종도 사실 항암 반응이 별로 없는 암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이제 수술까지 방법밖에 안 하는데 거기에 온열을 병행했을 때가 더 치료 결과들이 좋다는 거를 이제 보여준 자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병원에 그동안은 2번 정도 발표를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한번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했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그때 10회 이상 뭐 한두 번 한 거 가지고는 온열 치료는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30회를 권장을 하는 이유가 3사이클 정도를 해야지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 그래서 10회 이상을 했던 때 그때 한 8명의 대상을 환자한 건데 환자 수는 보면 남자가 27명, 여자가 61명.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평균 연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암의 종류를 보면 대장암, 위암, 당관암, 췌장암 이런 것들이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난소암, 난간암, 자궁경부암 이런 암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1기, 2기, 3기, 4기 재발 이런 식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치료 결과를 봤을 때 이때는 저희가 이제 그 서바이벌을 본 게 생존 기간을 본 게 아니라 진짜 얘네들을 했을 때 치료 결과가 어떤가를 CT 가지고 이제 한번 평가를 해봤었어요. 그때 이제 봤을 때 보면은 치료 효과가 있었던 경우들, 그러니까 암이 줄어든 경우들, CT를 통해서 봤을 때가 이 정도고요. 변화가 없었던 거는 이 정도, 그리고 더 악화됐던 경우는 이 정도가 이제 결국은 효과가 없었고, 요 21명 같은 경우는 CT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못했던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자료를 빼고 나서 나머지 있는 자료만 갖고 얘기했을 때는 한 79% 정도가 이제 효과가 있었다는 거. 이 환자들은 그 항암 치료를 병행했던 환자들도 대부분이 그랬었기 때문에 꼭 항암 효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거를 병행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환자인데 이렇게 이제 전이됐던 환자인데 하고 나서 이렇게 좋아졌던 거를 보여준 자료고요. 그리고 또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던 종양이 이렇게 이제 좋아진 것들을 보여준 자료들입니다. 그 외에 또 여기는 지금 사진이 여기일 겁니다. 여기 있던 게 여기가 이제 깔끔해졌던 것들을 보여준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간에 있던 종양들 잘 명확하게 보이는 게 이렇게 이제 줄어든 것들을 보여준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치료 결과들이 단기간적으로 CT상으로 했을 때 그냥 항암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어떤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유방암 환자인데 수술 전에 아예 항암 한두 번 하고 암이 없어지는 경우들,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경우도 있고, 진짜 이 간에 있던 종양들, 사실은 복막내 전이 암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간에 있는 종양들은 사실은 항암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경우들을 의외로 많이 봅니다. 요번에는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다음번 요번엔 또 치료 기간이 좀 길었으니까 생존 기간을 한번 봤어요.
어느 정도 지금 봤었을까? 그리고 30회 이상 했던 군하고 30회 미만으로 했던 군들도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전에는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10회만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눠서 한번 봤더니 30회 미만을 그 환자는 30회 미만 했던 게 92명, 30회 이상을 했던 경우가 65명. 그래서 58.6%, 41.4%를 했고요. 평균 보면은 여기는 이제 17.7회 정도, 여기는 뭐 58회 정도 했던 경우들이 나옵니다. 전체 평균은 34.6회 정도 했고요. 비율은 평균 연령은 거의 비슷해요. 남자가 52세, 여자가 50세. 그리고 아니 30세 미만이 52세, 여기 50세. 그다음에 성별을 보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남자가 42명, 여자가 115명으로 여자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간, 담도, 췌장암이 경우가 26명, 그다음에 난소, 자궁암 같은 경우가 59명, 그다음에 위, 소장, 대장이 42명 이런 정도 순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병기를 보게 되면은 1기기, 3기도 이 정도 있지만 이제 그 4기 같은 경우가 이제 57명으로 36.4 그 3%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1, 2, 3기 중에서 사실은 이제 재발이 안 된 경우도 있지만은 재발된 경우들이 한 65명 정도로 이제 나와 있다는 거.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1, 2, 3기라고 해갖고 꼭 안심은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 재발 아니오에는 4기도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91명으로 나온 거지. 실제 얘만 갖고 나면은 요 정도 환자에서 65명이 그 재발됐으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재발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냥 나는 1기든지 뭐 2기든지 병원에서 그건 큰 걱정 없다고 얘기하더라도 5년 동안은 마음 나서는 안 된다는 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로 재발되는 부위는 대부분이 간하고 복막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간전이가 한 37명에서 23.6%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막내 전이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9%로 복막내 전이와 기타 이렇고 전이가 없는 경우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수술을 하고 아닌 경우들, 항암제하고 아닌 경우들은 대부분 이제 많은 경우들이 수술을 했고 항암 치료를 많이 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사망했던 분들이 보통 49명, 생존했던 분이 108명 정도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재발이 됐다고 해서 또 4기가 됐다 해서 꼭 죽거나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 결과들은 정말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4기라고 절대 말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하고 치료 결과들은 결국은 지금은 좀 안 좋아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치료 보강하면 언제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5년 생존율을 보게 되면 아까 보여줬던 자료긴 하지만은 그 원격 전이가 된 경우 다른 데 전이가 된 경우는 굉장히 예후가 안 좋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본 바닥으로. 근데 실제 우리가 온열 치료했던 환자들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예후가 좋게 나왔어요. 미리 이 데이터를 보고 이건 우리나라 국내 평균 데이터이지 우리 병원에 있는 온열 환자랑은 또 다른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래서 생존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이 환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 30회 이상 했던 사람, 30회 미만으로 했던 사람 보면 30회 이상 했던 사람들은 중간값 해갖고 보통 평균 생존 기간이에요. 얘네들이 그 생존기 30회 이상 했던 1039일, 1039일이면은 365일이니까 한 3년 넘는 거죠. 그리고 30회 미만은 837일. 이 정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좋다는 걸 이제 보여준 자료고요. 위험 함수도 결국은 많이 했던 사람들이 위험 함수가 안 했던 사람보다 덜 나왔다는 걸 보여준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온열 치료를 많이 하게 되면은 생존 기간과 진짜 관련이 있냐를 저희가 이제 그 통계를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통계학적으로도 정말 온열 헬스를 많이 했을 때가 p-밸류 0.007로 해갖고 더 좋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력이 됐을 때 온열 치료를 해주는 거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걸 보여준 자료입니다. 위험 함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 종류에서 이제 가장 큰 암, 간, 담도, 췌장암. 사실은 예후가 제일 안 좋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 담도, 췌장 이쪽에 걸려고 하면 이제 나는 얼마 못 살 거야 뭐 이런 걱정도 제일 많이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이 환자들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미국에서 작년에 저희 학교에 가서 얘기하면 체중이 빠질 때. 그럼 환자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니 못 먹으니까 체중이 빠지는 거 아니냐고. 못 먹었을 때는 반드시 영양제를 맞아야 돼요. 저희 병원에 와서 영양제를 맞아도 좋고 안 그러면 근처 병원에 가서라도 꼭 하얀색 영양제.
이걸 맞아서 체중을 유지시켜줘야지 괜히 굶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 체중이 빠져요. 근육이 빠져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면 인터루킨 6라는 그 프로의 염증 수치가 막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내가 면역이 바닥이 나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못 먹을 때 참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양제를 꼭 맞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숫자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20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20회 이하로 했을 때가 566일, 그다음에 20회 초를 초과해서 788일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보통 이제 2년 이상이 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온열 치료를 만약 보통 이제 이쪽 암들 보면은 이제 4기가 되게 되면은 보통 1년을 안 봐요, 생존 감염이. 그리고 항암제도 별도 사실은 이쪽 암들이 항암제가 별로 없다고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5년 치료를 병행하면은 충분하게 치료 기간들이 이제 길어진다는 걸 보여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항암제가 지금 없다고 해서 미래에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체중만 잘 유지되가 되면은 결국은 시간만 끌면은 약은 나와요. 우리가 보통 에이즈, 뭐 C형 간염, 옛날에는 약이 없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에이즈 치료제 나와서 다 살아요. C형 간염도 옛날에는 치료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 치료 다 돼요. 그런 것처럼 버티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데이터가 이렇게 굉장히 잘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췌장암 때 보면은 위험도도 이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다는 걸 보여준 자료들이고, 왜 그러냐? 열을 가하고 산소를 줌으로 인해서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위암, 초장암, 대장암 잘 못 먹는 대표적인 암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30회 이상 했을 때 950일, 뭐 3년 정도 되죠. 30회 미만을 했을 때 740일. 이것도 2년 이상 됐기 때문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생존들은 더 오래 한다는 걸 보여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위험함수도 똑같고요. 그러면 이제 사기 환자, 보통 말하는 우리가 전이가 됐거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재발이 돼서 원격 전이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면은 30회 미만하고 30세 이상, 그 30회 이상은 970일, 뭐 3년 정도 나오고 30회 미만도 825일이 되니까 거의 한 2년 이상, 3년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기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3년 정도는 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라고 해서 말기다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꼭 받으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반드시 시간이 끌면 끌수록 약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통계학적인 의의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 결국은 그 환자 군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의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두 군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오래 생존할 수 있고 치료가 더 잘 나온다는 걸 보여준 자료들입니다. 위험함수도 뭐 비슷한 결과들이고요. 그러면은 전이 부위하고 생존 기간 어떨까? 전이가 간에 전이돼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복막내 전이돼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거를 한번 봤는데, 그 기간들 자체가 보면은 그 예후적으로 보게 되면은 복막이 더 나아요. 간보다는 사실은. 요게 이제 그 1번이 이제 간이고 이게 이제 복막된 거 하지만, 그렇지만은 이 기간들 자체도 굉장히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준 자료들입니다. 사실은 전에만 해더라도 오히려 그 복막내 암이 되게 안 좋다고 보통 평가를 많이 했는데, 실제 통계를 돌리고 보니까 오히려 간 쪽이 더, 그 복막 쪽이 더 낮게 이제 데이터는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겠죠. 뭐 이쪽 암들이 더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쪽이 저러지 않을까. 간, 담도, 췌장암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것보다 나쁘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그거 말고라도 이 복막내 암이 의외로 그 복막내 전이가 됐으면 사실 항암 치료가 별로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런데도 의외로 결과가 잘 나온 거 보면은 온열을 때려 죽기 때문에 결과가 잘 나왔다는 걸 보여준 자료죠. 네, 그런 것들 보여준 자료고요. 그 다음에 성별로 보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누가 더 오래 살까 보면은 여자분들이 훨씬 더 오래 삽니다. 남자보다는. 그게 이제 치료 결과들이 이제 보여준 자료고요. 그리고 암의 종류별로 보게 되면은 예기점으로 보면은 1번 그 얘기 보면은 이제 아까 간, 담도, 췌장암이 예후가 안 좋다고 돼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안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3번이 뭐냐, 여기 3번인데 3번이 아까 붙은 소장, 대장, 위암 그런 종류도 이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는 반드시 있다는 거죠. 위험함수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CTC 암센터 가서 이제 한 건데 결론을 말하게 되면은 온열 치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생존 기간은 길어지는 건 맞아요. 왜 그러냐?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치료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만 온열 치료를 받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는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저도 요번에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자료 봤는데 생각보다 그 결과들이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생존 기간은 훨씬 더 길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CT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 싶은 거예요. 뭐냐면은 CT 찍었을 때 요번에 좀 전이가 됐어, 좀 더 진행됐어요, 좀 더 나빠졌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체중이에요. 체중이 안 빠지면은 CT가 지금은 안 좋다 하더라도 결국은 좋아져. 근데 CT 결과들이 지금이 안만 좋아도 체중이 쪽쪽 빠지는 분들은 나중 되면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아져. 그게 결국은 항상 그렇잖아요. 꼬린이 됐을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그 전에 CT 결과 안 좋고 뭐예요, 지금 쓸 약이 없어,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지금 쓸 약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체중만 안 줄고 버텨주기만 한다면은 결국은 쓸 약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그런 거죠. 암세포가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열하고 산소라는 거.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